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이준석 사태, 자, 오늘도 한마디 하고 일단 가야겠습니다. 자, 이준석 리스크라고 하죠. 지금 이게 지금 위헌 수위를 한참 지났죠. 그래서 지금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완전 해체를 해야 됩니다. 좌파 분탕 언론이 그동안 띄운 인물이 바로 이 이준석입니다. 그 실체는 사실 허약합니다. 실질적인 어떤 지지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팬덤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준석 지지 집회가 아주 초라하죠. 할 때마다 10명 미만의 주최자가 전체 참가자인 그런 집회를 그동안 계속해왔죠. 그걸 보더라도요, 핵심적인 지지층의 그 충성도는 아주 미약합니다. 이게 바로요, 그 소위 이제 분탕들의 속성이죠. 찐 지지층이 아니고요, 역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나 대신 당신이 뭘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아주 약한 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외연 확장에 따른 느슨한 지지층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을 일부 이준석이가 그 효과를 좀 누렸죠. 거기에 더해 지금 좌파 언론은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부부를 공격하면서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준석을 활용했고, 소위 이제 보수 언론으로 불리는 조중동 등은요, 또 다른 목적으로, 또 다른 어떤 이유로 이준석을 그동안 좀 키워줬죠. 많이 밀어주고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요, 윤 대통령에 대한 견제구를 던지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었죠. 자, 그래서 제가요, 좌파 분탕 언론이 만든 그 이준석 이게라는 게요, 실체는 없고 그야말로 이제 정리 단계 속에서 그 허상을 여실히 지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이 이준석이라는 친구가 가장 나쁜 점이 뭔가 하면요, 참아줄 수 있는 분탕도 일부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분탕이 뭐 다 그렇다고 한 방에 그냥 뭐 잘라버릴 정도로 그렇게 흉악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중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게 아닌가 싶어요. 이 근본 없는 친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준석이는 보면요, 어느 시점부터 계속해서 뉴스를 지금 만드는데, 그게 새로운 정권, 새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 아주 악재가 되는 나쁜 요소로 작용하는 그런 소리만 골라가지고 좀 떠들고 있죠. 그래서 1일 1작심 발언, 여권 흔드는 이준석 리스크라고요. 분명히 이준석으로 인한 어떤 위험 부담, 리스크가 생긴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말이죠, 지난번 국회 기자회견을 그 변곡점으로, 그 이후에는요, 이런 리스크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뉴스는 커졌는데 그때부터 오히려 이준석이가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 버린 거죠. 그동안은 그래도 조금 순수하게 봤던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젊으니까, 그리고 혁신하자고 하니까 뭔가 좋은 뜻으로 그렇게 뭐 바꾸자고 하는 것이겠지라고 믿어주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는데, 그때 가보니까 이게 일정한 선을 넘은 겁니다. 사람들이 용인할 수 있는, 관용할 수 있는 어떤 선이 있잖아요. 이준석이는 이때 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했거나 뭔가 이렇게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헛똑똑이의 이제 그 면모가 드러난 것인데요. 이 친구가 평소 이 계산된 발언을 자주 해왔고, 그거 절기입니다, 상당히. 이렇게 던지면 저렇게 반응할 것이다. 언론은 어떻게 나하게 나올 것이고, 또 언론에 의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이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그런 식으로 수도 없이 해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계산 하에 아주 강한 발언을 했죠.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자신을 두고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한다는 발언도 했었고, 그리고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을 불태우자는 그건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분히 계산되는 의도였지만, 그래서 잠시는요, 그 이준석으로 인한 큰 어떤 후폭풍이 일면서 리스크로 이렇게 보였지만, 전통 지지층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 이 보수 안에서 집토끼로 불리는 이들이요, 이준석을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손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예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래도 좀 봐주자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고요, 끼고 가자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는데, 아, 이건 아니다. 이때부터 완전히 정리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자에게는요, 이준석에게는 자청수였습니다. 그야말로 자해, 자폭, 테러였다. 그 눈물은 접자기 쇼였지만 악의의 눈물이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오히려 부정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이 아닙니다. 하루에 어떤 경우에는 두 개, 세 개, 당이나 정권에 해가 되는 그런 소리를 계속 이렇게 내뱉다 보니까요. 이 친구는 지금 현재, 징계 중이지 않습니까? 징계 중인 자가 저렇게 하면요. 그건 또 다른 징계 요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징계는 기본적으로, 낮은 징계, 이렇게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 사이에 여러 가지 징계 형태가 있어요. 모든 징계는요, 가장 낮은 징계의 주의각서, 근신 같은 이런 요소를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근신을 해야 돼요. 근신. 조용히 자기 몸을 낮추고요, 스스로를 반성하는 시간이 근신 아닙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이 친구는, 당원권 정지 6개월, 그것만을 일단 기계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는지, 그 징계 중에서도 엄청난 어떤 과오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징계가 생겼고요. 징계 요인이 생겼고, 이 징계 요인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른 요인 없이도 이것만으로도 해당 행위로요, 품위 유지 위반 이런 걸로 당적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쫓을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이건요, 나중에 가처분 해도 못 말립니다. 징계 중에 그런 식으로 해당 행위를 한다? 다른 회사도 모두 그런 경우에는 해고 혹은 그보다 더한 징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스스로 그 묘혈을 팠다 그러죠. 무덤을 판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준석이가 가장 나쁜 짓을 한 게 바로 이겁니다. 여권 내 이슈 주도권. 지금 새로운 정부가 지금 뜨고 윤 대통령이 새로운 국정 구상과 함께 국정 로드맵을 갖고 있는데, 이걸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걸 알리자면요, 언론에서 이걸 다뤄줘야 돼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걸 지금 뒤로 밀쳐놓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지금 들고 나온 게 이 이준석입니다. 이걸로 지금 도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준석 이야기로 영일이 없다, 이런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어떠한 국정 구상을 갖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그것도 지금 효과가 죽어버렸고요. 그리고 대국민 8.1 대국민 광복절 담화가 있었죠. 거기도 중요한 어떤 워딩이 많았습니다. 전부 다 지금 묻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걸 지적하는 어떤 이런 글도 있지 않습니까? 여권 내 이슈 주도권을 이 전 대표에게 완전히 빼앗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대통령 광복절 담화, 16일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17일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여론전에 능한 이 전 대표가 여권의 주요 이슈 흐름에 맞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이 전 대표가 폭로 정치를 시작하면 당에서 주도하는 이슈는 안 보이고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늘 갈등과 내홍 상황으로만 비춰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게 이제 그 흑화의 이제 아주 나쁜 방향의 흑화 중에서도 가장 질 나쁜 흑화가 되겠죠.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여권의 이준석 리스크는 당분간 출구 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 이런 것도 말이죠. 이런 기사를 이제 작성한 그 매체의 그 속성 성향을 좀 봐야 됩니다. 좌파 매체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하고 있죠. 이제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바뀌어가지고요, 이렇게 작성하지 않아요. 이 이준석 리스크를 아예 지우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준석을 이제 용도 폐기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준석은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목소리가 이 우파 안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보수 언론으로 불리던 조중동과 기타 여러 어떤 언론들도 태도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전선이 뚜렷해졌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저런 목소리를 전달해줄 세력은 좌파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분탕을 칠 때 거기에 호응했던 중도 성향 일부도 이제는 거의 다 빠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준석의 정체가 지금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을 개혁하겠다, 혁신하겠다, 그거는 핑계고 구두선이었다는 게 다 드러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해온 어떤 궤적을 보면요, 걸어온 궤적을 보면은
소위 좌파라든가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솜방망이를 휘둘렀거나 뭐 거의 비판을 하지 않는 친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부 분탕을 저렇게 치다 보니까요. 그것도 너무나 수위가 높은 분탕을 내부 총질을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를 지금 폭로하는 거 아닙니까? 터뜨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1대1 대거리를 계속 하니까 자기가 마치 대통령과 이렇게 카운터파트이냐 착각하고 있다는 게 뭐 바로 입증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 보기에도 그거 정말 눈꼴 사납고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지금 몰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는 저거 정말 실수한 거예요. 자기가 진짜로 나중에 국민의힘 안에서 또다시 어떤 재기를 노린다면요. 이번에 이 징계 기간 동안은 저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야, 자기도 이제 판단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끝나는구나. 이게 지금 징계를 다시 지금 한다고 윤리 소집하고 있죠. 거기서 만일에 이제 국민의힘 당적이 이제 완전히 잘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요. 이 정부는 이제 두 가지 선택입니다. 완전히 정말 뭐 나 없다는 식으로 뭐 죽어 지내든가 방송 출연 같은 것도 하지 말고 이게 가장 좋아요. 그런 식으로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게 좋은데 본인은 아닐 겁니다. 그때부터는 뭐 온갖 폭로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사법 처리가 들어간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목을 걸어야 될 겁니다. 이거 걸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폭로를 한다? 뭐 자기가 당대표 1년 있으면서 이런저런 온갖 뭐 여러 가지 고급 정보를 듣고 뭐 윤 대통령에 대한 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실도 알 수도 있어요.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알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또 터뜨릴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걸 할지도 몰라요, 저 친구는. 자, 그때는요, 이제는 다른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보고요. 바로 사법 처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이제 유일하게 본인의 그 과장된 오버액션, 그리고 저 허튼 짓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한 길이다. 고소 고발이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 아무튼 이 이준석 사태는요, 이제 정리 국민에 들어온 것은 사실인데, 본인 스스로도 지금쯤은 깨달을 겁니다. 아, 내가 약간 실수한 것 같다라고. 그러나 그 실수를 느끼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요, 소위 이준석을 이해하는, 이준석을 기본적으로 끼고 가려고 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한번 봐주라. 젊은 친구 아닌가. 너 그렇게 용서하고 품어주라고. 김종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둘 나옵니다. 이들이 바로 그 분당 세력들입니다. 딱 틀림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나중에 내각제 세력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인데 그 세력인데요. 그들이 이번에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악은 스스로를 드러낸다 그러죠. 이번에 그 내각제 세력 또한 스스로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보면요, 아, 이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요, 오늘은 이준석은 끝난 건 사실인데 이 이준석 리스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말한 그 흑화가요,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마지막 흑화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대비하고 그때는요, 다른 수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리피디였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